법인이냐 개인 사업자냐 그리고 뭐 5년이든 10년이든 이후에도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을 거예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시작. 안녕하세요, 창업 스낵의 신 대표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우한 폐렴 때문에 이제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모두도 이제 마스크 잘 하시고 손 깨끗하게 잘 씻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명절 음식 먹고 장염에 걸려서 죽을 것 같습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는 예비 재창업자 모집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예비 재창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요, 제목과 마찬가지로 예비 재창업자와 그리고 재창업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초기에 창업을 했다가 폐업을 하게 되었거나 또는 법인의 경우에 해산하게 된 경우, 경영 악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폐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형태입니다. 지원 내용은요, 간단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업화 지원 자금 형식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출 형태, 즉 정책 자금이 아니라 이 사업비를 받아서 소진하면 되는 돈이에요. 그냥 내가 받아서 정도에 맞춰서 잘 쓰면 되는 거죠. 자, 사업화 자금 같은 경우에는 4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4천에서 6천이라고 돼 있으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보다 더 적다라고 보는 거를 꼭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최대치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낮게 받을 수 있는 확률 때문에 내가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항상 최소 4천에서 또는 6천만 원 또는 평균 3천만 원 받는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조금 덜 받는다라고 인지하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재창업 교육이 있습니다. 참 좋은 게요, 사업에 실패하면은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트라우마를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함을 느끼게 되죠, 실패한 거에 대해서. 또는 반대로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계속 재창업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고깃집 하다가 망했어요. 그럼 초밥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밥집 하다가 망했어요. 그럼 다른 음식점을 하는 거예요. 국수집이라든지. 근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인 요인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될 건데 왜 안 되지. 사실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정확하게 문제의 요지를 잘 체크해야 돼요. 얼마나 열려있는 귀로 소비자들이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 보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자, 그리고 심리치유와 실패 분석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수립, 이렇게 총 3가지에서 행정적 형태의 지원 사업들을 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재교육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다른 영상에서는 한두 번씩 설명드렸지만 별게 아니에요. 생산자 그리고 도소매 그리고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방법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요. 뭐 이 비즈니스 모델은 추후에 따로 한 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인프라 지원이 있습니다. 인프라 지원 이름이 다 달라요. 막 고도화 지원, 편의시설 제공, 뭐 기계 제공, 뭐 인프라 제공이라고 하는데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냥 창업 공간 준다는 이야기예요. 창업 공간. 뭐 재창업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 중에는 창업 공간을 준다 해놓고 사업자 등록만 할 수 있는 공간을 준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 한 방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한 번에 넣어가지고 공유 오피스처럼 사용하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실효성은 여러분들이 지역별로 참여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아니면 제일 좋은 게 전화문의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 영상을 보고 이 사업을 알게 됐을 때는 꼭 공고 확인해 보시고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후속 연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만약에 예비 재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을 경우에 2020년도 당해 연도에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 때, 평가 우수를 받았을 때 다음 연도 2021년도죠. 2021년도에 후속 연계 지원 사업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속 연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후 공지가 뜨게 될 경우에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총 사업비는요 100% 6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요, 100% 중에서 75%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75%만. 이해를 좀 더 쉽게 돕기 위해서 지원금이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 이 참여자에게 최대한 줄 수 있는 수혜 자금은 750만 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5%는 어떻게 내가 부담을 해야 되냐, 5%는 현금이고요, 그리고 20%는 현물 자부담입니다. 제가 현금 자부담과 현물 자부담을 항상 둘 다 설명을 드리죠. 현금 같은 경우에는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진짜 현금이에요. 뭐 부가세를 대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사업비를 집행할 때 이 지원금 통장에 내 사비를 먼저 입금하고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현물 부분은 내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라든지 내가 임대하고 있는 사무공간 그리고 뭐 경상적 비용 등 운영 경비 등이 있겠죠.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월세, 뭐 렌탈 요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뭐 그 중에는 내 사업과
사업자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렌탈까지도 포함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지원 내용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만큼 또 중요한 게 자격 요건입니다. 재창업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법인이냐, 개인 사업자냐, 그리고 뭐 5년이든 10년이든 이후에도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3년 이내에 개인 사업자 그리고 법인 사업자 둘 다 됩니다. 3년 이내 재창업자라면요. 아시겠죠? 3년 이내 재창업자라면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도 다 됩니다. 대신 어디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상 개업 연월일이 중요하고요. 법인 기업의 경우 법인 등기부상 회사 성립 연월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쳐야 되냐면은 지금 이번 연도 공고 기준 2017년 1월 30일 이후 재창업 기업은 다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쉽죠? 2017년 1월 30일 이후 사업자 등록 개시일 이후인 사람,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상 회사 성립 연월일이 2017년 1월 30일 이후인 사람, 1월 30일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30일도 포함돼요. 31일 이후도 되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중요하고요. 법인 사업자 동안에도 개인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이 해당 사업주의 대표자가 해당 기준에 부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재창업이나 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나의 명의로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없거나 빵이거나 아니면 이제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한계이거나 이렇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청기간 정말 중요하죠. 1월 30일 공고가 떴어요. 1월 30일부터 2월 28일 18시까지, 즉 6시까지죠. 뭐 사실 지금 제가 이 영상 찍는 기간이 2월 2일이거든요. 굉장히 좀 길게 주는 것 같아요. 보통 막 15일 정도밖에 안 주거든요. 한 2주 정도? 짧은 거는 막 일주일 정도밖에 안 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은 넉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해당 공고문은 어디서 받을 수 있냐면요, K-스타트업에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유튜브 링크 하단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장소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지원 내용과 신청 자격 안내해드렸고, 그리고 신청 기간까지 안내해드렸으니까 또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평가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우선 성실 경영 평가라는 걸 3월 초에서 중순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기존의 사업장이 폐업한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경영을 하였으나 폐업했다라는 거를 증명한다라고 하거든요. 이 지표상에 관련된 것들은 뭐 내부 본건인지라 제가 이제 뭐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다양한 재창업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좀 댓글이라든지 정보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합니다. 그리고 서면 평가는 3월 초에서 또는 3월 중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하네요. 서면 심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성해서 제공되는 사업 계획서 기준으로 안내해 드릴 거고, 그리고 대면 평가라고 합니다. 뭐 여기에서는 PPT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의 내용은 없는데 이 해당 운영 기관의 지침이라든지 기관마다 발표를 할지 대면 심사로 대체할지 이런 것들은 좀 유동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대부분 대면 심사라고 적혀져 있으면 대면 심사를 할 거예요. 제 생각인데 1대 다 대면 심사로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대면 평가 같은 경우에는 4월 초에서 중순 정도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때 맞춰서 이제 우리 사업계획서 바탕으로 해서 질문지를 좀 뽑아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뭐 팁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가산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고만 읽어봐도 알 수 있겠지만 좀 잘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서 팁이라고 제가 한번 꼽아드릴게요. 가점 사항 2점짜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청년 만 39세 이하면 가점을 준다는 거예요. 만 39세 이하면 가점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업 공모 같은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창업 아이템, 요거는 제가 공고 참고 3번 여기에 보이시는 내용들이거든요. 요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내 아이템이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3번입니다. 자, 그리고 지방입니다. 지방의 개인 주소 또는 법인 사업장의 주소지가 지방으로 되어 계신 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 개인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지가 중요하고요. 재창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방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포괄적
포괄적인 단어가 될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부분들을 모두 지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지방이면은 이 점입니다. 예비 창업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재창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가산 항목 1점짜리입니다. 1점짜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입니다. 예비는 해당 사항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재창업을 하신 분들이 근로자로 고용해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여하고 있는 기업들, 이 관련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지역 단위로. 그리고 내일채용 공제 기업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소위 말해서 취업 성공 패키지 1유형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일채용 공제를 가입하고, 그리고 일반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내일채용 공제를 가입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 기업은 이런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이 아니고 기업이 자부담금 얼마, 근로자가 자부담금 얼마, 정부가 자부담금 얼마 해가지고 적립하는 내일채용 공제입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1유형의 내일채용 공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자격 요건이 안 맞거나 다른 자격 요건으로 가입하는 내일채용 공제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부담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예비 창업자는 해당이 없겠죠. 왜? 사업자가 없고 근로자가 없으니까요. 재창업자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 혁신적 실패 사례, 그리고 신청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그리고 최근 2년 이내에 정부 주관 전국 규모 창업 경진대회 입상자입니다. 입상자. 그리고 최근 2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주최 주관하는 기술 창업 교육 수료. 요거는 지금 K스타트업이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혹시 이 수료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5년 이내 유효한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 사실이 있는 자, 벤처기업가 이노비즈 인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재창업 기업이 아닌 이상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게 참 재밌는 게 최근 5년 이내라고 하는데요. 재참여 가능한 연도수가 3년인데 5년 이내라고 하면은 신기하네요. 그냥 제가 이걸 굳이 해석하자면은 실패하기 전에도 이 벤처 인증이라든지 이 이노비즈 인증 사실이 있으면은 지원해 주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가점 사항들은요, 복수의 가점이 1점짜리, 2점짜리 합쳐서 최대 4점까지 점수를 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점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챙기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챙겨서 꼭 진행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명확한 이런 창업 지원 내용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행하시고자 하는 창업 아이템이라든지 창업 방향성, 그리고 구상하고 계시는 비즈니스 모델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대략적인 공고문 훑어주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템을 진행하실 건지,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가지시는지, 그리고 추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 유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은 좀 더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세밀하고 명확하게 더 많은 창업 지원 정보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이고.